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집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예, 출발을 할 때 어떻게 출발하냐면 이렇게 출발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예요. 이 지적 공부가 대장과 도면을 말합니다. 대장과 도면. 그럼 이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예요. 그럼 이게 토지의 표시 이렇게 나왔거든. 이게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을 배우러 들어갑니다. 배우러. 그래서 배우러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지분부터 시작하고 있지. 그럼 앞에 소재라는 말은 여기서 지금 시작을 안 하고 있죠. 그죠? 소재. 여러분들 소재를 아까 좀 전에 말했을 때 소재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게 소재거든. 이게 자 보세요. 소재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행정구역의 명칭입니다. 명칭. 그러면 행정구역의 명칭은 좀 전에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바뀔 수 있죠. 그죠? 이런 거는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준다. 알아서. 그래서 법에서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준다는 게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직권으로 다 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그래서 이거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없습니다. 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좌표가 조금 있으면 나올 거거죠. 좌표는 그냥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역시 법에 없습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배우러 들어가는 거는 여기서부터 배우러 들어간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 집어는 2년에 한 번씩 출제를 했어요. 근데 최근 4년 동안에는 시험에 출제를 안 했어. 그래서 올해는 아마 시험에 한 번 나올 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번만 해볼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이죠. 그죠? 100. 그러니까 요 100을 사람으로 치면 번지지, 번지. 사람으로 치면 100번지이라지. 근데 토지로 말할 때는 번지라고 안 해요. 거꾸로 읽어요. 시작. 집원. 집원을 사람으로 말하면 번지고 토지로 말하면 집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냥 번지 이래 읽어도 돼요. 시험장에 가서는 번지라고 하면 안 되고 집원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은 엄청 쉬운데 이 지번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은 만약에 이걸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그림으로 문제를 낸다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림으로 내는 게 아니고 문자로 내거든. 그래서 그 문자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암기까지 해둬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지. 그럼 토지가 있다면 번호를 붙입니다. 번호 1, 2, 3, 4 이 번호를 붙이죠. 자 그럼 다른 말로 해볼게요.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있지. 그럼 우리 반에 학생이 30명이다. 그러다가 번호를 붙이잖아요. 1번 누구, 2번 누구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토지가 5천만 필지가 있다면 그 필지마다 번호를 다 붙여놔 놓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로 이제 와보세요. 여기 보면은 지번이 뭔데 이러면은 지도 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뭐란 말이고 지번. 그러니까 이게 1, 2, 3, 4 이게 뭐다? 지번입니다.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 보면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는 지번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그러면 시험에는 이거를 시험에 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앞에. 그러면 답은 앞에, 뒤에, 끝에 이렇게 쓰는 앞에, 뒤에, 끝에 이렇게 쓰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무슨 자를 붙인다? 산.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리로 오세요. 처음에 제 스타일을 잘 알아야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오늘 수업을 할 때 딱 두 개만 생각하세요. 그 두 개만 생각하는 게 답은 이겁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지.
맞죠? 네. 그럼 홀수 아니면 짝수지. 맞아요? 네. 그럼 토지 아니면 건물이지. 맞죠? 네. 그럼 여기도 보세요. 이거 몇 개? 두 개잖아. 이거 몇 개? 그럼 이거 몇 개? 두 개. 그래 계속 두 개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두 개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두 개로 분류했다는 말은 내용이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면 사람을 둘로 나눈다 이러면 남자와 여자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구별을 해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구별할 때는 외모를 보고 구분하지 마. 법이 구분할 때는 외모를 갖고 구분하는 게 아니지.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구별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그럼 예를 들어서 700-123-1234-567 이게 주민등록번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숫자 나오는 이쪽이죠. 이걸 성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별. 그럼 여기다가 1이라고 쓰면 남자, 2라고 쓰면 여자, 3이라고 쓰면 남자, 4라고 쓰면 뭐다? 여자. 그럼 여러분들은 전부 다 1, 2지.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1, 2가 아니에요. 3, 4입니다. 3, 4. 오케이? 여러분들의 시대는 같다, 안 같다? 시대 간 거예요. 지금 1, 2 시대 아니라니까 3, 4 시대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1, 2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홀수, 짝수. 여기다가 홀수가 나오면 남자고 짝수가 나오면 여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토지를 두 개로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토지를 두 개로 나눈다는 거는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로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토지가 토지대장,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하느냐라는 것을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산하고 평지로 나누는 거라. 산하고 평지. 그럼 산은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평지는 무슨 대장? 토지대장. 그럼 법에는 이렇게 놉니다. 산은 임야대장, 평지는 토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법에는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한다. 이렇게 써야지, 법은. 맞다. 그럼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이제 이거예요. 자, 답은 이거거든. 그럼 이게 지번입니다. 지번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예요. 그러면 지번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에 등록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는 낼 때는 자,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산. 그럼 옛날에 이걸 임이라고 썼어.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맞아요? 그러면 집은 앞입니다. 앞에. 그럼 뒤에 하면 X, 끝에 하면 X, 앞에 하면 O.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얼마나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이라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의라고 읽는다. 이렇게 됐거든. 자, 칠판을 잠깐만 와봅니다. 지번이 100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00. 지금부터 이제 이걸 100-1 이래 읽으면 안 돼요. 100-1이면 안 되고 100 뭐다? 100의 1. 그러면 이걸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공부를 해봅니다. 이거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제가 법이 없다는 거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책에는 올릴 수 있어요. 시험에는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학설이라는 거는 교수님마다 같아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학설을 시험에 낼 수는 없습니다. 법 조문만 시험에 내는 겁니다. 이건 학설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단식 지번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요걸 갖다가 본번이라고 불러요. 뒤에 있는 번호 있죠. 이걸 부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위에는 보니까 본번밖에 없지. 그럼 이런 지번을 시작. 단식 지번. 이거는 본번하고 부번이 합쳐서 하나의 지번을 이루고 있지. 시작. 복식 지번. 테니스 경기할 때 1대1 게임은 단식 게임이지. 2대2 게임은 복식 게임이지. 이해했어요? 자,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번은 죄송합니다.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요렇게 가지. 다시. 이렇게 있다면 100, 100에 1, 100에 2, 100에 3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본번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런 문자로 말하면 우리나라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면 O. 오케이? 네. 두 번째.
본번과 부번이 합쳐서 하나의 지번을 구성할 수도 있다면 뭐다?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부번만으로 지번을 구성할 수는 시작 없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꼭 기억할 때 뭐라고 하냐면 민법에 가면은 주종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민법의 주종의 관계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가 있어야 종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럼 주는 그대로 두고 종만 없앨 수 시작 있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이거는 오다 Y다. 그럼 이거는 오다 Y다. 이거는 뭐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답입니다. 요거는 본번밖에 없지. 이런 본번과 법원이 합쳤지. 이 부번밖에 없지. 이런 지번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럼 시험에 낼 때는 이 말만 조심하면 됩니다. 100의 1. 그래서 문자라면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하고 읽을 때는 시작 의라고 읽는다. 이러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어요. 그 공시법은 그날 수업에 그날 끝내야 됩니다. 그날 끝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위로 오세요. 지번을 부여할 때 누가 부여하느냐 읽어봐요. 시작. 지적 소관청. 모를 때는 꼭 일하세요.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 소관청이 합니다. 그럼 지번도 누가 부여한다? 지적 소관청. 그럼 제 손을 봅니다. 이 글자를 고칠 수 있는 글자는 정답입니다. 1. 국토교통부 장관, 2. 시도지사, 3. 시랑군수구청장, 4. 지적소관청, 5. 읍면농장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요. 답은 뭐라고 해야 된다? 지적소관청. 그럼 시군구조 해도 돼요? 안 돼요? 돼. 되는데 법대로 공부하면 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별이 있죠. 이게 독립. 그러니까 지번은 도시는 동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시골에는 뭐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쉽게 말하면 다시 삼성동이 있지. 그럼 1, 2 이렇게 가지. 그럼 논현동이 있지. 또 그럼 또 1, 2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청담동이 있지. 그럼 또 1, 2, 3, 4로 가야 안 가요? 가. 그럼 도시는 뭐마다 동, 시골에는 뭐마다 그럼 제 손을 봅니다.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하면은 독립별로 하면은 읍면 독립별로 하면은 X. 독립 앞에 읍면이 붙으면 안 되지. 그렇게 말장난을 치는 거지. 다시 해볼게요. 지번은 정답입니다. 지번 부여 지역별로 하면은 독립별로 하면은 읍면 독립하면 X. 시군구별로 하면은 X. 뭐라고 해야 된다? 동리 아니면은 시작. 지번, 부여, 지역별 이렇게 둘 중에 한 개만 딱 갖고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지번은 북서에서 뭐라? 남동. 여기서 북서에서 남동이라는 거는 시작을 북서쪽에서 해서 끝맺는 거는 남동으로 간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 와보세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 삼성동이 있다 이 말. 그럼 지번을 부여해야 되거든. 부여할 때 답은 이겁니다. 1번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이 말의 시작을 여기 몇 번이 있어요? 이죠. 그럼 이걸 읽어보세요. 시작. 북보다 서. 그래서 북서쪽에서 시작을 한다 이 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지. 끝맺은 거는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작.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낼 때 우리나라 지번은 북서쪽에서 시작을 하여 남동 쪽으로 끝맺어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거 있잖아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을 잠깐 들어보세요.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칠판에 보죠. 요 칠판이 그러면 칠판의 크기가 이것만큼이라고 해봅시다. 필기합니다. 필기. 그럼 여기서 토지의 표시 이렇게 했지. 그럼 이게 무슨 쪽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북서쪽에서 항상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자는 여기서 씁니까? 자, 오른쪽에 갑니까? 한자는 이렇게 가지. 한글은 이렇게 가지. 맞다. 맞아요. 되죠? 그래서 북서에서 시작. 남동. 끝맺는 거는 이게 몇 번이다? 9. 그러니까 시작. 남동. 그러면 이제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할 때 북서에서 남동하면 맞죠? 그럼 남동에서 북서하면 X죠. 북동에서 남서하면 X죠. 그러니까 말장난만 조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왕 한 거 이리 오세요.
여기는 집은 앞에 무슨 자가 있다? 사. 그럼 이거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지. 그럼 이거는 집은 앞에 아무것도 없지? 그럼 이거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본번만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이거는 본번과 부번이 합쳐서 하나의 지번을 구성할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읽어보세요. 시작. 6의 1. 됐다, 안 됐다? 됐지.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게 어렵거든. 토지 이동에 따른 지분의 부여 방법입니다. 밑줄을 그어놓고 그림으로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일단 밑줄을 그어봅니다. 여기 보니까 신규 등록 전환 나오죠. 그죠? 보니까 원칙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저 토지의 본번의 부번. 그 다음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수번부터 본번. 밑줄 꺼놓고 설명 다시 할게요.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최종 지분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자, 밑에 줄 꺼놓고 공부해 볼게요. 분할입니다. 분할은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외는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부여한다.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부여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병입니다. 합병이라 할 때 선순위. 요 위에다가 최종 순위 이렇게 하고 X라고 하세요. 선순위입니다. 선순위냐 후순위냐 최종 순위냐 그래 글자를 고치는 거예요. 자, 본번 중 선순위.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곳을 신청을 하면 우선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럽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지적 확정 청량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됐거든. 여기는 하나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공시법 시간에 사업자가 나오면 답은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면은 청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청량 이름을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부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을 지적 확정 청량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거든. 예외. 자, 여기 보니까 제외한 뭐라고 나옵니까? 본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두 개가 있어요. 안과 밖에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지번을 제외한 본번입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예외를 잠깐 볼게요.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에서보다 적을 때는 이렇게 자르고 옆에다가 지번수 부족. 지번수가 부족하다. 부족할 때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아니면은 최종 본번, 다음 수번부터 본번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준공전이거든. 준공전 사업 계획도 여기까지 밑줄을 그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 2월 달에는 책에 줄을 한번 꺼놓으면 3, 4월 달에는 밑줄을 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바로 PPT로 바로 수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리로 가볼게요. 자, 가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하려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토지 이동에 따른 지분의 부여 방법이거든. 이것만, 이 고비만 넘기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뒤에 가면 다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토지 이동에 따라 지분을 부여하는 방법에는 4개가 있어. 4개가 있는데 여기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이렇게 해가 분할합병 이렇게 나오거든. 제일 위에 겁니다. 제일 위에 거 이렇게 해볼게요. 신규 등록입니다. 등록 전환입니다. 이 낱말 뜻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요 신규 등록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입니다. 신규 등록. 그럼 신규 등록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가 있거든. 바다는 토지가 아니지. 토지가 아니니까 지분이 없어요. 근데 바다를 매립을 해서 수상간척지를 매립해서 그러면 토지가 된 거예요. 그럼 지분을 새로 줘야 돼요. 그게 신규 등록할 때 새로 지분을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등록 전환이죠. 좀 전에 우리나라의 토지는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거든. 하나는 임야대량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토지대량에 등록을 해요. 그럼 만약에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다면 산 37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는 집은 앞에 무슨 자를 붙인다? 산. 그런데 산을 허물고 아파트 지을 수 있지, 공장 지을 수 있지, 학교 지을 수 있지. 그러면 산이었을 때는 임야대장에 등록 대상인데 허물고 아파트를 지었다면 토지대장에 등록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꾸어 주는 게 읽어보세요. 시작. 등록 전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럼 임야대장에서 산자가 있거든. 그 산자만 없애고 37번으로 가면 되냐? 안 됩니다. 왜? 토지대장에 이미 37번이 존재할 수 있지. 다른 말로 할게요. A 학교 다니다가 B 학교로 전학 갔어. 그럼 A 학교 다닐 때 37번이었거든. 그럼 B 학교 가면 37번을 그대로 써요? 세 번을 부여받아요? 세 번을 부여받잖아요. 그러면 답은 여기 지금 두 개입니다. 두 개는 지분 부여 방식이 같아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거든.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에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바로 해볼게요. 칠판을 봅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거든. 이렇게 되어졌어요. 어떤 지역이 있어, 지역이. 그럴 때 적어 놓는 게 좋겠네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입니다. 부번.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이에요. 본번. 자, 보세요. 어느 지역이 있는데 지번을 부여합니다. 1, 100, 1000, 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번이 여러 개가 나오죠. 여러 개가 나올 때는 항상 끝번호를 봐야 됩니다. 끝번호는 만번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숫자들은 전부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다른 말로 해볼게요. 우리 반에 학생이 30명이 있어요. 그럼 30번까지 있지. 한 명 전화 왔어. 그럼 몇 번입니까? 31 그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30번인데 한 명이 전화가 왔다면 31번 이해합니까? 그 전화가 온 학생의 번호는 몇 번이라는 거 이해합니까? 31번이라는 거 이해합니까? 그걸 문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그럼 최종 본번은 몇 번이었다? 30. 다음이니까 뭐다? 31 이런 거. 그러면 여기서는 최종 본번이 몇 번이다? 만이지. 맞아요? 네. 그러면 다음이니까 시작. 1001이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문자로 해야 돼. 문자로. 자, 그럼 이리로 오세요. 지번이 여러 개가 나오면 끝번호를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신규 등록지가 자, 100번지 옆에 여기가 신규 등록지예요. 여기가 신규 등록지다. 그럼 지번을 줘야 됩니다. 그럼 좀 전에 식으로 하면은 끝번호가 몇 번입니까? 만. 그럼 이게 1001이지. 그럴 때 이해를 할 때 이리 하세요. 이거를 보세요. 이거를 보면은 자 보세요.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거든. 오케이? 네. 그럼 100번지 옆에 1001 합리적 이단이다. 여러분들 지번은 이어져야 됩니다. 그 말은 100번지 옆에는 98이나 99나 101이나 102가 있어야지.
맞다, 맞다. 맞죠? 네. 근데 100번지 옆에 1001 하나가 뚝 떨어져서 왔다. 합리적 이단이다. 아니, 그럼 차선책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몇 번입니까? 100.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자, 이렇게 됐어요. 공부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100의 1이 합리적이냐, 10,000일이 합리적이냐 이 말이거든. 여러분들 자, 시작. 100의 1. 이거 이해됩니까? 이걸 문자로 말한 게 이거다 이 말이야. 읽어보세요. 시작. 인접 토지 몇 번입니까? 100. 본번에 몇 번입니까? 100. 부번이니까 시작. 100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다 맞다? 아니 100번지 옆에 10,000일이 합리적이냐 100의 1이 합리적이냐 건 당연히 100의 1이 합리적이지. 맞아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예외로 갑니다. 예외로 가면은 자 여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최종 지번의 토지의 인접. 자, 그럼 최종 지번이 몇 번입니까? 이제는 신규 등록지가 여기가 신규 등록지인 거예요. 아까 전에는 100번지 옆이었지만 지금은 10,000번지 옆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번을 새로 줘야 됩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시작. 10,001. 맞죠? 네. 그러면 위식으로 하면은 10,000의 1도 생각해 볼 수 있지. 근데 집어는 꼭 이해를 했어요. 잠깐만 이래 보세요. 숫자라는 거는 1, 2, 3, 4로 가는 게 숫자입니다. 맞다? 그러면 여기에 한 명이 끼어들 수 있다 없다? 괜찮아요. 대답하세요. 끼어들 수 있다 없다? 있지. 새치기 할 수 있지. 맞아요. 그럼 여기 번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 다음에 몇입니까? 2. 2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2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의 1로 가는 거지. 맞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본번을 줄 수 있다면 부번으로는 간다 안 간다? 안 갑니다. 그게 항상 본번을 먼저 주고 본번을 줄 수 없었을 때 부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러면 10,000 다음에 10,001 됐어요? 안 됐어요? 되지. 그러면 이걸 문자로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읽어봅니다. 최종 본번이 몇 번입니까? 다음 수모도 본번이니까 뭐다? 10,001. 됐다, 안 됐다? 빨리 됐다고 그러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필지입니다. 여러 필지 나오죠? 요 밑에 거를 먼저 해놓고 할게요. 멀리 떨어집니다. 멀리 떨어져. 이런 거는 섬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신규 등록지다. 이 말. 자, 그러면 지번이, 끝번호가 몇 번이었어요? 그럼 여기는 시작. 10,001이죠. 맞죠? 네. 이해했어요? 자, 근데, 여러 필지를 이해를 해야 돼. 여러 필지를. 자, 여러분들 이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똑같은 그림입니다. 좌측과 우측 똑같은 그림이에요. 1, 100, 1000, 1000만. 자, 똑같은 그림입니다. 1, 100, 1000, 1000만이에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요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어. 그러면 시작. 100의 1. 그런데 여러분들 잠깐만 와봐요.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드는 거거든. 그럼 서산간척지를 매립하면 매립지가 일반적으로 한두 필지입니까? 수만 필지입니까? 수만 필지. 그러면 수만 필지라는 것은 여기에 만 필지가 매립이 된 거예요. 만 필지가. 여기는 한 필지고, 여기는 몇 필지? 만 필지. 그럼 지번을 줘야 되거든. 그럼 여기 식으로 하면, 여기가 몇이에요? 100. 그러면 100의 1, 100의 2, 100의 3, 100의 9,998, 100의 9,999, 100의 이래 되지. 만 필지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잡으세요. 배가 더 크다, 배꼽이 더 크다, 배꼽이 더 크죠. 그럼 합리적 이단이다? 아닙니다. 아니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끝번호가 몇 번이었어요? 만입니다. 그러면 10,001, 10,002, 13,000, 19,998, 19,999, 20,000에. 자,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자, 국어 시간입니다. 있습니다.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10,001은 합리적 이단이다? 아니에요.
그런데 백번지 옆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이 돼서 그래서 만필지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 만일부터 이만까지 줘도 돼야 안 돼요? 돼. 이제 이해는 했죠? 돼. 그럼 이걸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있잖아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처음에 신규 등록 전환이 물으면 문장 속에 예외 3개 중에 1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3개 중에 1개가 들어있다면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 그러면 이걸로 답을 해야지. 맞아요? 네. 그럼 이게 안 들어있다면 원칙으로 답을 해야지.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에 있어서 지분 부여 방법은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분을 부여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맞아요? 네. 두 번째, 신규 등록 전환지에 있어서 지분 부여 방법은 최종 본번 다음 수모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맞아요? 틀려요? 자, 제가 좀 전에 이 3개 중에 하나 읽었다 안 읽었다? 그럼 자, 안 읽습니다. 답해놓고 안 읽습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에 있어서 지분 부여 방법은 최종 본번 다음 수모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안 읽었다면 이걸로 답을 안 돼. 위에 거로 답을 해야 된다. 맞아요? 네. 자, 힌트 드립니다. 읽습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지분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한다면 맞아요? 틀려요? 이거 읽었다면 1위로 가야지. 1위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다 읽습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지분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모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면 감 잡았어요? 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할로 가거든. 분할은 자, 최종 읽어보세요. 시작. 부분 다음 수모부터 뭐다? 부분. 집 하나 잠깐 알아보세요. 집 하나 잠깐 알아봐요. 집 하나 잠깐 알아봐요. 자,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여기가 100입니다. 여기가 101입니다. 여기가 100입니다. 자, 보세요. 요 100번지가 두 필지로 분할을 한 거예요. 하면은, 그러니까 분할하기 전에는 필지가 하나니까 지번이 하나만 있으면 돼. 지금은 분할을 했으니까 필지가 2개가 된 거예요. 그럼 지번이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때는 1개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럼 100이죠. 다음에는 몇입니까? 100이잖아요. 다음에는 몇입니까? 100일. 근데 100일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못 주잖아요. 그러면 시작. 100의 1. 이해됐다, 안 됐다? 됐지. 자, 됐죠. 그럼 이것도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자, 그러면 100의 2. 칠판을 보세요. 1 다음에 2가 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지. 그걸 문자로 말해야 되는 거라. 자, 그러면 본번은 몇 번이다? 100. 최종 부분은 몇 번이었다? 1. 다음 순번부터 부분이니까 시작. 2. 이래 되는 거예요. 다시. 아니, 괜찮아. 100의 1 다음에 100의 2라는 거는 이해되죠? 그걸 문자로 해야 된다니까. 문자로. 그림으로 시험에 안 나오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거 자, 한 번만 다시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정답입니다. 본번에 최종 부분 다음 순번부터 부분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근데 요거는 요 그림 예쁜 게 있으니까 하나만 해볼게요. 자, 칠판을 보세요. 한 필지가 있거든. 자, 여기 지번이 몇 번이다? 100. 그럼 이걸 두 필지로 분할을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하나는 시작 100. 하나는 시작 100의 1. 이해했죠? 네. 그러면 요 100의 1이 또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분할했죠? 그럼 요 지분을 줘야지. 그러면 시작 100의 2. 맞다. 그럼 이게 또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분할하면 시작 100의 3. 이것도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맞아요. 분할했어요. 그럼 시작 100의 4. 이해됩니까? 네. 그럼 정리할게요. 1 다음에 2, 2 다음에 3, 3 다음에 4가 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자로 해야 된다니까.
자, 시작.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 그럼 시험에는 이거 잠깐 읽어봐요. 시작. 부번. 이거 읽어봐요. 시작. 부번. 이거 본번으로 고치는 거 이외에는 시험 문제가 안 되지. 그러면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하면은 O.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하면 뭐고 X.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다. 자, 이제는 건축물이거든. 건축물.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 여기 100번지인데, 여기는 건축물이 있어. 그럼 이걸 분할을 했어요, 분할. 그러면, 자, 여기 봅니다. 여기가 100으로 할 거냐, 여기가 100의 1로 할 거냐, 아니면 여기를 100으로 할 거냐, 여기를 100의 1로 할 거냐, 이 말이거든.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칠판을 보세요. 자, 이래 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칠판을 보세요. 이렇게 됐거든. 자, 여기는 건축물이 있어. 여기는 건축물이 없어. 그럼 이렇게 분할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100, 여기가 100의 뭐다? 1. 자, 근데 의심을 가질 때는 여기를 100으로 하고 여기를 100의 1로 주면 안 되는 데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전에 북, 서 항상 좌측이 우선이다, 우측이 우선이다? 좌측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는 이쪽이 왼쪽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00의 1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국사 시간에 좌의정이 계급이 높다, 우의정이 계급이 높다? 큰일 났다. 아니, 이거는 지금 우리 왕십리 캠퍼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학원에 가서도 제가 이 질문을 하거든.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걸 몰라요? 큰일 났네. 국사 공부 안 했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은 아시죠? 항상 좌측이 우선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좌측. 오케이? 좌의정이 계급이 높습니다. 오케이? 항상 계급이 높은 사람이 좌측에 쓰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좌측이잖아요. 그래서 북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북, 이게 뭐고? 서. 항상 북서 쪽이 우선이지? 맞다. 자, 근데 칠판을 보세요. 대답도 이제 신경질적으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여기가 이렇게 분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까 이 식으로 하면 여기가 100이 되고 여기가 100의 1이 돼야지. 그러나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줍니다. 왜? 건축물이 있는 곳이 사람이 생활하는 곳이거든. 거기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이 없으면 여기가 100, 여기가 100. 건축물이 있으면 여기가 100.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합병은 쉬운 거니까, 자, 칠판을 봅니다. 여기에 필지가 6필지가 있어요. 그럼 지번이 6개가 있지. 이게 한 개로 합병을 했는 거라. 그러면 6개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럼 항상 본번을 먼저 써요? 부번을 먼저 써요? 본번. 앞번호를 먼저 씁니까? 뒷번호를 먼저 씁니까? 앞번호. 그럼 이거는 부번이 있으니까 사용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럼 몇 번입니까? 5.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 건축물이 있는 거라. 오케이? 그럼 아까 전에 분할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줍니다. 합병은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을 해야 주는 거라. 그럼 분할은 신청 안 해도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줘. 합병은 뭐를 해야 준다? 신청.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칠판을 봅니다. 토지 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하면서 건축물이 있는 7번을 합병 후에 지분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7번을 주는 거예요. 안 하면 그냥 5번을 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눈썰미가 있다면 분할은 필지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납니다. 합병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죠. 그럼 분할은 늘어나니까 부분을 주는 거예요. 100의 1, 100의 2, 100의 3 자꾸 새끼치 가는 거예요. 합병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는 거는 10개 중에 1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본번을 먼저 쓴다, 부번을 쓴다, 본번, 앞번을 쓴다, 뒷번을 쓴다. 그러니까 본번 중 선순위 이래 되는 거지. 그럼 시험에는 본번 중 선순위 하면 O, 본번 중 후순위 하면 뭐다? X, 본번 중 최종 순위 하면 뭐다? X 이렇게 된다.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말장난을 친다 이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가보세요.
이거는 시험에 놓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시험 한 번도 없는데, 그래도 이제 혼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한 번은 해봐야 되거든. 이게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에는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는 게 아니고, 앞에서 시험 문제를 내요. 그 앞에서 시험 문제 내는데, 자, 잠깐만 해볼게요. 지적, 확정, 청량이라는 말이 수업 시간에 자주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시법 시간에 사업자가 들어가면 답은 똑같아요. 그게 도시개발 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농어촌 정비 사업이든 택지개발 사업이든 사업자가 들어가면 청량을 다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고덕 신도시 건설할 수 있다 없다? 그게 도시개발 사업이잖아요. 오케이? 네. 그럼 우리가 저기 남양주에 뭐 지금은 어디면 강일 하면 아파트 새로 짓잖아요. 이게 전부 다 도시개발 사업이고 공공사업입니다. 그럼 청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 청량 이름을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확정, 청량 이래 나와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 이거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법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래 놓습니다.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줄을 안 건 거거든요. 잠깐만, 이거를 줄을 안 껐네요. 그죠? 자, 이래 와보세요. 여러분들 책에, 자, 33페이지 갔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줄을 안 꺾고 했네요. 그죠? 자, 보세요. 여기입니다. 지번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 축척 변경. 나와야 안 나요? 나오죠? 그 위에 거를 줄 것이요.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말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답입니다. 이 다섯 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이 다섯 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같아, 안 같아? 그럼 좀 전에 신규 등록 전환 두 개가 같아, 안 같아? 같이. 분할, 합병 있었지?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청량이 있다. 이 다섯 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같은 거예요. 그럼 시험에는 이렇게 냅니다. 정리합니다. 이렇게 냅니다.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내요. 반대로 냅니다.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험 문제를 했냐? 다음 보기에서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이래 내는 거예요. 그럼 보기 속에 5개 정도 쓰면서 이 3개를 찾아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 됐죠? 그럼 이거는 시험에 나와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했던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설명을 한 번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 번은 책을 볼 거거든. 보는데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면 버리는데 강의는 한 번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빠뜨렸네요. 그죠? 자,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자, 보세요. 기존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바둑판처럼 정해요, 안 정해요? 그럼 지번을 새로 줘요, 안 줘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야 지번을 부여합니까? 끝나기 전에 부여합니까? 끝나야 지번을 부여해야 돼. 끝나야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는 준공 후에 지번을 부여하는 거지. 맞다. 그러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냐, 예외가 있냐,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아까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도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지번을 부여하냐, 이러거든. 앞에 뭐 있었어요? 사업 계획도. 요거는 시험에 한 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 무엇을 보고 하느냐. 읽어보세요. 시작. 사업 계획도. 이렇게 다 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자, 이러세요. 이거는 원칙이고 이 두 개는 예외입니다. 예외.
됩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그림만 보면 이해하면 됩니다. 그림 한번 보고 나중에 혼자서 복습할 때는 그냥 넘기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오세요. 여러분들 지번이 여러 개가 나오죠. 나올 땐 항상 끝번호를 보세요. 끝번호가 몇 번입니까? 10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지번이 다 있어요. 있는데 다 생략을 했어요. 생략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든. 그럼 도시개발 사업하면 왕십리동 전체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고, 왕십리동 그러니까 성동구 행당동만 지금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갈 수도 있답다. 우리는 대형 신도시가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분당 신도시다, 일산 신도시다, 저런 게 아니구나. 동 전체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지. 일부 지역만 들어가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만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간 거예요. 자, 칠판에 보세요. 여기만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다면 기존의 토지를 깡그리 뭉개지. 뭉개고 필지를 바둑판처럼 정해요, 안 정해요? 빨리 정한다고 그러세요. 맞아요? 요걸 좀 그림을 좀 이렇게 곡선으로 해야 되는데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한 거예요. 맞다?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 이해하죠? 여기도 바둑판처리고 여기도 바둑판처리 이러면 또 그러면 안 돼요. 네. 제 컴퓨터 실력이 그 정도는 안 되거든. 그냥 하다가 그냥 신경질이 나서 못했어요. 자, 여기만 들어갔다는 거 이해합니까? 그럼 이제 그래가지고 바둑판처럼 딱 나왔어요. 그럼 지번을 새로 줘야 됩니다. 줄 때는 답입니다. 도시개발 사업하며 기존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바둑판처럼 정했거든. 그럼 지번도 새로 줍니다. 답입니다. 지번을 새로 주는 거는 처음 주는 거와 같아, 안 같아? 같이. 도시개발 사업하면 기존 토지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새로 정했지. 그러면 지번을 새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 주는 거니까 처음 주는 거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니까 부번은 사용 안 합니다. 답입니다.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쓰는 거예요. 본번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로써 이거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몇 번입니까? 근데 이거는 안 써요. 왜 안 쓰느냐 할 때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 아니지. 여기는 밖이지. 이 번호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의 안과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합니다. 제외. 그럼 이거는 안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몇 번입니까? 4. 그 다음 몇 번입니까? 5. 그 다음에 5의 1이죠. 본번이다, 부번이다, 뽑아. 그럼 이건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은 한 필지였는데 반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고 반은 안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들어간 여기도 지번이 몇 번입니까? 6. 여기도 몇이다? 6. 그럼 이 번호는 사용할 수 없지. 맞아요? 네. 그러면 몇입니까? 7. 그 다음 몇이에요? 8.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의 안과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하고 경계선상에 걸쳐있는 지번을 제외한 종전 지번종. 뭐로만 본다? 본번. 오늘 몰랐다면 그냥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쓴다. 요래만 알고 가면 돼. 됐죠? 네. 그래 해오다 보니까 지번이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부족. 그럼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최종 본번이 몇 번입니까? 100. 그럼 시작. 101, 102, 103, 104, 105, 106 이래 줄 수도 시작 있다. 아니면은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여러분들 아파트 가면 1블록, 2블록, 3블록 이게 나중에 1단지, 2단지, 3단지가 되지.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1블록, 2블록, 3블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앞에 번호는 본번이다, 본번 아니다? 본번. 뒤에 번호는 본번이다, 부번이다, 부번. 자, 문장 연결시킵니다. 블록 단위로 한 개의 본번을 주고 필지마다 부번을 줄 수 시작 있다. 블록 단위로, 요거는 2입니다. 이 글자가 잘못됐네요. 요거 고치세요. 여러분들, 요 2로 고치세요. 2로 고치세요. 그럼 2블록에 2의 뭐다? 1. 그러면 2의 뭐다? 2. 이해되겠죠?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 요렇게 부여할 수도 시작 있다. 우와, 잘했어. 그래서
공시법 시간에는 지분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공부할 거 없어요. 그러면 엄청 쉽습니다. 지금부터는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를 공부를 해야 돼요.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제목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분 변경. 여러분들 지분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지분이 변한다는 게 아까 전에 100번지가 두 필지로 분할하면 100, 100의 뭐다? 1. 그 항상 지분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변했다면, 자, 이거를 꼭 읽습니다. 시로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뭐를 바꿔라? 성인. 이거 성인.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아, 여기 있어.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지적에 관한 담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한다고 했어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에는 시도지사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시장군수, 시장군수, 정장 있어요. 아래에는 읍면동에 장이 있다는 거는 이해하죠. 이 중에 지적에 관한 업무를 보는 요 사람 있죠. 요 사람들을 지적소관청.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적에 관한 모든 업무는 성동구청장의 업무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동구청장의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서울시장의 허락을 받고 봐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고 봐라. 여러분들 잠깐만, 개인이 관공서에다가 허락을 받는 거는 허가, 하급 관공서가 상급 관공서에다가 허락을 받는 거는 승인.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한테 허락을 받는 거는 시작 승인.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이 세 개를 딱 외워야 돼요. 자, 시작. 지분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 반출 이러거든. 여러분들 지적에서 1등으로 중요한 게 두 개가 공동 1등입니다. 그게 지목하고 축척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축척 변경은 지적에서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면 칠판을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축척 변경이거든. 이 변경은 그냥 변경이니까 뭐 공부할 필요가 없고, 축척의 정확한 이름은 도면의 축척입니다. 그럼 이 축척은 우리말로 말하면 축소하는 비율이에요. 축소하는 비율이다 이 말. 축소하는 비율. 그럼 예를 들어서 왕십리동의 도면을 그린다. 그럼 실 크기 그대로 도면을 그린다면 왕십리동만한 종이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줄여서 그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이라고 도면의 축척이 1000분의 1이라고 나왔다는 말은 실제 크기를 1000분의 1로 축소시켜 놨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이걸 500분의 1로 바꿀 수 있냐냐 이 말이거든. 있지. 있죠. 그럼 여러분들 10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 그럼 이걸 우리가 작은 축척, 이걸 무슨 축척? 큰 축척. 그래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꾸어주는 걸 축척 변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모를 때는 이래 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땅값이 비싸거든. 도면의 축척도 아주 정밀한 걸 요구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답입니다. 안 정밀한 것에서 정밀한 걸로 바꾸어주는 게 축척 변경. 그럼 이걸 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면 축척 변경하려면 도면을 새로 다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그럼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청량하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청량만 안 하면 얼굴 붉힐 리가 없어요. 근데 청량을 하죠? 그럼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날 수 있다, 없다? 있지?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건 옆집의 면적이 줄어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난리 납니다. 막말로 말하면 괜히 벌집 쑤실 필요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할 때 민원 제기할 거 아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려면 허락받고 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알면 한 문제를 맞춥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잠깐만 설명해 보면 이건 좀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는 관공서 밖으로 못 나가는 게 원칙이지. 그러나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면 안전한 장소로 피신을 시켜야 되면 나갈 수 있겠지. 그럼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 나갈 수 있냐면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성동구청의 지적과 창고에 있는 서류들이 밖으로 나가려면 서울시장 승인 받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세 개 외우세요.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력 공부, 반출 꼭 외워두세요. 그러면 한 문제 맞춥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만 이제 공부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 오세요. 이거는 그냥 딴발뜻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결번이라는 말이 나오죠. 결번이라는 말은 자 정리합니다. 결석입니다. 학교에 오던 학생이 안 오는 게 결석이지. 그러면 있던 지분이 없어지는 게 뭐다? 결번이지. 그러면 이거 하나만 줄 것은 무슨 대장? 결번대장. 옆에다가 지번대장이라고 쓰고 X라고 써. 그럼 옛날에 기출문제 결번이 발생한 때는 결번대장을 작성한다면 맞는 지문입니다. 지번대장을 작성한다면 틀린 지문이에요. 하나만 공부해 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뜻만 알면 됩니다. 칠판을 보세요. 자, 이렇게 됐죠. 자, 3번, 5번, 7번, 9번 필지가 몇 개? 4개. 그럼 지번이 몇 개? 4개. 그럼 이게 하나로 합쳤어. 지번은 몇 배? 3. 그럼 이거는 다 없어지지. 그 이게 결번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동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5번지, 7번지, 9번지가 비어 있다는 장부를 작성해야 된다, 낸다? 해? 이해할 수 있죠? 네,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오늘 지력법에서 제일 어려운 걸 이번 시간에 했었어요. 좀 쉬었다가 지목으로 갈게요. 좀 쉬겠습니다.